안녕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염치 없을까요? 그런 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디 좀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타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후반 여성이고 저는 돈 내기 신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누구를 얘기하려는지 감이 알 수 있겠죠. 우리 신우는 결혼 초반에는 저랑 잘 지냈어요. 동갑이기도 하고 자기는 안 해본 결혼을 제가 했으니 나름 동경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잘 부탁해요. 어릴 적부터 늘 태격을 했는데 막상 우리 오빠가 잠자리로 가니까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에이, 뭘 그런 걱정을 해요? 오히려 오빠랑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나저나 언니는 나랑 돈 같아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결혼했네요. 나도 우리 오빠처럼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결혼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아, 맞다. 아가씨도 결혼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는 게 쉽지 않네요.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이때는 신우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둘이 돈 갖다 보니 통화하는 것도 좀 있었고 우리 신혼집에도 많이 놀러 왔습니다. 남편도 초반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감사히 했고 어머니도 역시 보기 좋다고 했어요. 둘이 잘 지내니까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옛말의 시댁 갈등이나 시집살이는 모두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말을 다 못할 만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많은 시어머니들도 이해를 못해주고 엄마도 안타까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시집살이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는 어딨는지, 그런 것은 어찌됐든 나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마음이 편해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굳이 반대하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지만 말도 마세요. 결혼식 당일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회자는 마이크를 빼앗아서 한마디 하겠다고 해서 모두들 당황했어요. 엄마는 척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잘 살아야 해, 결혼했다면 더 잘해야 해, 그건 필수적이야. 여러분, 우리 병원과 우리 며느리 이쁘고 멋있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장이 다 번져가면서 앞으로 꾸벅하고 몸을 숙이며 인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친정엄마는 엄청 당황했어요. 얘야, 살다. 이런 코미디는 처음 봐. 자기 아들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부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없나 봐. 안 그래도 저 역시 좀 찜찜했는데 나중에 신호가 울리자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준 것에 고맙긴 했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새언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우리 사이는 무도하게 지났어요. 하지만 중간에 제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듣더니 각각 의견이 다르더라고 해요. 그래도 신우의 개념이 있다면 일반적인 신우들처럼 자기 엄마 치부하고 저렇게 먼저 말 안 하는 게 너 좋은 실로 만났다. 나는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안 믿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정도면 괜찮은 신호가 아니야.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맨날 저렇게 내 편 들어줘. 시댁 가면 나 과일도 못 갖게 하고 음식도 늘 같이 준비하고 얼마나 착한데. 그러자 반대 의견을 냈던 친구는 혀를 찢찢 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은 씨야, 위급한 일이 닥치면 거기서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의지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괜히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믿는 건 자신 같아. 삶은 깨어있으면서 살아야지. 내 연예인 친구는 한 번 사이가 틀어졌을 때 대판 싸움을 벌였다고 해. 그 이혼 사건 앞에서 좀 예민해졌어. 그래서 나는 제 경험을 참고하여 별개로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러한 충고들을 어떻게든 참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면 우리 신우 역시 일반적인 신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 자신의 모습을 잘 감추려고 했었어.
이번에 엄마의 생일에 언니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뷔페한 가족이 되는 게 어떨까 싶어. 힘들게 요리를 해 먹지 않아도 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케이크를 사서 간단하게 출장부에 가져가야겠어. 불러서 음식 좀 차리면 돼요? 그럼 기환, 케이크는 저가 갈 테니까요. 언니는 갈비찜과 미역국 2개만 해주시면 어때요? 엄마 밖에서 먹는 거 싫다고 하고 집에서 온전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출장 때문에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음식 솜씨가 좋지 않은데 요즘 재료들이 다 파는 데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고 사이트 주소를 보내줄게요. 그쪽으로 주문해서 받아봐요. 그리고 그냥 끓이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우는 배려해주고 제 생각을 하며 자기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주문하자고 해요. 언니네 집에서 언니와 엄마의 생신날 파티를 할 건데 가족들을 모아서 파티를 하는데 꿈을 갖고 있어요. 풍선이라도 불어서 꾸밀까 해요. 저희 집이라고요. 어머니 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좁고 아직도 집들이 선물을 푸지 않아서 불편한데요. 생신을 엄마네 집에서 하면 엄마가 손님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치우고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전날에 가서 같이 치울까 고민 중이었는데 결국 계획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뭐가 나쁘다고 할까요? 정연이가 알아서 모두 미리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신도 우리 엄마의 성향을 모르니까 맞추기 어려워하고 서로 어긋나는 것보다는 더 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 나 혼자 해야 하는 건지요?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말해준다면 나도 할 마음이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좀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무던히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고요. 이때도 조용히 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차근히 해내고 싶다는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약간 짜증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피곤했던 날이라 더욱 주인이 안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슬쩍 제 의견을 말했답니다. 아가씨, 밥을 먹은 후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좋은데 내일 저희 친정 식구들이 주무시러 오셨어요.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빼고 우리만이라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오빠까지 남기면 그건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요? 정리를 제가 지금부터 같이 도울게요. 오빠, 빨리 와봐 같이 좀 치우자.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엄마 생신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생일 파티하고 멀리 남양구 쪽으로 다 같이 경치 보러 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뒤로 점점 신우가 피곤해졌어. 정연이랑 자매처럼 붙어 다니더니 요즘은 왜 통화도 안 해?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 걔 지금 남친이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란 말이야. 쓰던데 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아, 씨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그래? 정연이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머니 생신 때 신우의 실감을 늦게 알아차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한다. 나는 이런 개념이 있는 신우다. 척하는 사람들이 더 고단해 보여요. 근데 거리를 두려는 내게 큰 관심이 나타났어요. 생겼다고 하네요. 왜 이게 제 문제가 되는 건지 웃기는데 그게 바로 신우의 결혼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즉시 불만을 많이 꾹꾹 갖고 계셨어요. 진짜 어디를 봐도 우리 명환이 같은 멀쩡한 남자들이 없다니까. 정연이 저기 집에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다가 결국 저런. 놈은 신랑감으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남자가 너무 촌스럽게 생겼어요. 어리고 남편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쪽 예비 시댁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지들이 왜 그런 주제에 대해 반대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연이는 자기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 것 같고 끊임없이 멋대로 해요. 진짜 짜증나게 해놓고 어느 순간은 뭘 하는지 알아요. 아들은 급할 일이 없대요. 여자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급해하고 싶어서 우리가 신혼집 자금을 부담하라는데 그것도 적당하지 않고 많이 들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해요. 지켜주기가 안 되는 태도에 반대하지만 문제는 놈의 기집애가 그분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임신하고 결혼하라고 윽박지른다. 그 척하던 것들이 다 남자의 잘못 만나고 눈이 뒤집힐 만큼 자기 마음이 소심해지는 대상 앞에서는 너무 멍청해 보여서 그냥 한심하게 여기고 말려고 했지만 이날 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에 단번에 거절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였어요. 너희를 불렀던 이유는 이 때문이야. 누가 불렀겠어. 부모의 마음이야. 당장 다 밝혀버리고 싶지만 정연이는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하잖아. 그분이랑 결혼을 해야겠어요. 지금은 헬스장을 다니다가 곧 더 넓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신혼집을 짓으면 결국 안 된다더라고. 대출도 받아야 한다. 아, 그러세요 라고 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보다 좀 더 공동체적으로 보태는 게 어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보태야 한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왜 못해야 하나요? 우리도 신혼집 대출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우리 집도 아직 꽤 많이 지불해야 해요.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색하며 세게 말해버렸어요. 아들이 장가들 때 신혼집을 얻었단 겁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냥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너는 정연이랑 잘 지내면서 신혼집에 가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작성한 문장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우리에게도 급한 일이 발생해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럼에도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당당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상황을 짚어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시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하며 강요를 한다면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이 돈돈돈거리면서 청구서를 내밀어 결혼 파탄을 빌미로 삼는 것 같아요. 정연이가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하지만 만약 자신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짜증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아가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 이런 일부터 오빠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당연하게 생기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돈을 충당할 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나도 서운해하고요. 결국 남편은 더 말하려다 말았고 우리는 몇 일 동안 화제를 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고 저는 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가 결혼하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진전된 거죠? 말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외덕 촬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난리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의 동생이 싹이 나잖아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때쯤에 아버님 생신이 돌아왔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낌새가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시댁이 언제부터 저를 생각해서 밖에서 음식을 먹자고 제게 말씀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혜선이가 내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 너무 고생했었으니 아버님 생신을 밖에서 축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때 좀 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집에 오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부모님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도 어머니와 신우가 아버님의 분위기를 잘 살펴봤기에 큰 사건은 다행히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번에는 명희가 크게 힘써서 정리를 해주어서 너도 오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 뭘 좋아한다고 이렇게 가족들의 업을 뒤죽박죽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는 남편을 향해 돌아보았고 얼굴에 습기가 가득 차 있어 한겨울에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찔리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하려는 거죠? 결혼 중인데 여러분의 힘을 빌리려는 게 아니죠. 당신이 돈을 내려고 힘끼친 게 아니겠죠?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참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살짝 쳐다보자. 그는 테이블 앞에서 자리를 떴고 처음으로 입을 땄을 때는 경고 신호였죠. 그리고 거기 너도 약간 기분 나빠 보여요. 언젠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막말로 말할게요. 우리 오빠가 제 결혼할 때 돈을 조금 대주었었는데 그렇게 억울해요? 이건 남매 사이의 문제인데 너무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시면 제 기분이 나빠져요. 하지만 그때 제가 정신이 엉망이었어요. 2년 뒤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와중에 남편이 목도에 신우한테 대준 것이 확실했고 우리도 아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얼마나 돈을 보태주는지 물어보라는 신우도 일순간 입을 다물고 차가운 침묵만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대답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대출 상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상금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 그 돈을 받은 거냐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마음인데 그에 대해 제가 묻자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입을 셔고 씻는 저에게 무엇이라고 하지도 못하면서도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며 제가 금만 받는다고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요. 그 돈 다시 돌려주셔야겠어요. 뭐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놀라 뭐라고 그러던 걸 제가 손을 뿌리쳐 말했어요. 저희 신부자께서도 오셔서 얼마나 자꾸 비켜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제 돈의 반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은행에서 얻은 거예요. 둘이서 일해도 그거 감내하기 힘든데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이는 언제 해야 하나요? 우리가 무슨 30평대 10억을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4,000대를 주겠다 해도 대책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해주다니 이 말하다 울컥해서 잠깐 하는 사람입니다. 멈췄고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쥐죽은 듯이 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더 말은 길게 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으로 보아 저와 오빠의 결혼 생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번 주 안에 다시 되돌려 주시길 바라며 아가씨의 결혼이 별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어서서 떠났어요. 남편은 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가채적인 이유로 거절당했답니다. 여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급한 불을 낳았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꾸 끌어당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만둘래요? 결국 2주 만에 돈을 되돌려받았고 저도 신호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다시 볼 생각조차 않았던 일이었어요. 급기야 저도 설마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커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은 서둘러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매우 강한 원망의 전화를 받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정연이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이죠. 신학길은 다 망가져 있는데 내는 먹을 밥도 넘어뜨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너 때문이잖아. 아니, 그러면 아가씨는 정말 그것 때문에 파신 거예요? 우리 집 옆집에서는 얼마나 불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연이는 대출까지 받아서 가져간 8,000원은 택도 없다고 1억 5천원 맞춰라고 하는 덕에 우리도 뒤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너 그러는 건 아니야? 어머니 우선은 제가 일하고 있어서 그만 끊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게 쟤를 타신 것만도 아니잖아요. 택도 없이 아들을 갖고 장사해 가며 금액을 부르던 저 집은 왜 그런 집에는 큰 소리도 못 치고 말이에요. 근데 저와 남편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고 얼마 후 남편은 제게 폭발했어요. 당신 때문에 정연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 애가 몇 살이던데 그냥 애 지간해서 몬수를 쓰서라도 시키게 오빠가 인생 처음으로 보태준 건데 꼭 그렇게 칼같이 잘랐어야 했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나 밖에서는 당신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말을 끊었어요. 한 달 뒤 어머님이 김장하신다고 하셔서 난리를 피우셨는데 어쩔 수 없이 시부모 집에 갔었어요. 그날 너무 힘들게 신우를 마주한 순간 나도 살짝 놀랬어요. 스트레스로 얼마나 제대로 먹지 않았는지 말로 나오면서 얼굴 혈색도 안 좋았고 곁에서 말하는데 입맛도 없었고 속도 다 꼬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면서 정말 불편해졌어요. 꿋꿋하게 제 잘못은 없다 생각하던 중 그날 신우 얼굴을 보니 나도 우물쭈물했지만 그런 중에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도 센 것 같았어요. 동생이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며 왠지 모래 가시방 속에 앉아 마음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과 친정에 다녀왔고 엄마가 제와 남편 앞에서 상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심각하게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데 공실로 인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고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엄마에게 연락하셔서 그 가게를 좀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딸이 파혼 후 의욕을 잃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각이라도 하나 해주면 다시 예전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상황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같은 딸을 둔 부모로서 사돈이 그렇게 울리면서 말하자니 가슴이 매우 아파했다고 하셨어요. 더군요. 그니까 2년 계약 중에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엄마는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둘 필요가 없다며 최근 평판이 좋고 예쁜 케이크 가게라도 들여오는 편이 나을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암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약간이나마 태도가 누그러져서 곧 바로 신우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나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신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신다며 엄마가 6개월 정도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천유한 의원을 마시고 기회가 올 때 한번 시도해보라는데 저도 약간은 내키지 않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때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말했어요. 언제든지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애 있을 때 해보세요. 저희 엄마의 상가는 역세권에 있고 노출이 잘 되어 있어요. 전에도 아가씨가 딱 저만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엄마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신우는 간만에 의욕을 올려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제안을 곧장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다들 좋은 마음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 초기에만 반짝 좋은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아수라장의 엉망정창인 저나 엄마 당사자인 신우까지 왜 깊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냐면 리모델링하는 과정부터 신우는 우리 엄마랑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우선은 이겨내고 참으셨어요. 됐어. 원래는 그 앞에 있는 떡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갔다는 얘기라네. 신의 말대로 아무리 6기 어림도 대려 없이 해준들 시작할 때 확실할 걸 해야지. 뭐야, 너도 혹시 그걸로 싸우고 그러지 마. 기가 막혀서 원월 200 임대료를 6개월간 안 받는다 했음. 그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생각할수록 열받아. 한동안은 여기 신경 안 쓰고 신우를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눈 감는 것보단 남편과 가게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서로 양간기도 잘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신우는 우리 엄마가 보수해주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열심히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전에 떡집을 하던 젊은 아가씨들도. 저는 그랬지 않아요. 나가보면 언제든지 툭하면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뭐야, 인터넷으로 확인해봐라. 종이를 북 찢어놓고 붙여놓은 것이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일일이 체크하지만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항상 툭하면 닫는 쿠키집에 왜 가느냐. 장사할 줄을 모르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왜 썩 2주마다 문을 열고 닫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나중에 조금 예민해지면서 말했어요. 아니, 사돈 처녀는 장사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긴 한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갔는데 몰랐어. 임대료로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돈을 주어야 하는데 자체가 있는 돈이 있나 싶어. 얼마 전에 여기 자리를 물어보는 전화도 왔는데 괜히 존나 쉽다 진짜. 이럴 땐 난 신경 쓸 수도 없어. 게다가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또 우울증이 조졌다는 것 같아요. 환장하겠어요.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져서 화가 나요. 그놈이 다시 잡는다며 연락이 왔다가 잠적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게 보기 거북스러워요. 요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별로예요. 당신은 당신 동생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준 우리 엄마 입장은 어떤지 생각해봐야 해요. 이제 나는 엄마의 보리를 대신하지 않아 우울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해? 응원은 못해준 망정 진짜 당신 냉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당연히 가기 6개월이 넘게 수익을 날리면서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 들어요. 심지어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들도 3일이 넘게 버려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반박했다. 나 이제 신호 전화만 와도 화가 치밀어지가. 가게 제대로 안 나온 거 인정하면서 그래서 수익을 못 냈고 실상 사용한 기간이 얼마 안 된대. 그러니까 나한테 임대료 못 낸 기간을 더 빼달라고 미친 거 아니냐 뭐. 자기 입으로 빼달라 했어? 지금 그 가게 내준 지 1년 1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이번에 무료를 쓴 지 6개월 지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어도 안 내놓고 그걸 개월 수쳐서 달라고 닥달을 했더니 나한테 깎아 달란다. 당연히 나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 자리 그냥 섞지 말고 차라리 누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렇게 팔리론 안 사는 가게에 누가 의욕을 가져서 들어오겠어? 이제 내 눈치 안 보고 할 말해야겠어? 나가라. 그래,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만했어. 신우를 향해 한 말이었고 결과적으로 가게를 폐업해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말이야, 사람들은 정말 채 할 줄 알아도 쉽지 않아요. 곧장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 가게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매출도 나오지 않고 이익도 못 봤다는 걸 똑똑히 눈치채셔서 으쌰. 받아들여야 했지? 그래서 그런데 깎아달라고 요청했더니 화를 내서 나가라고 했어? 그래, 세상은 정말 실망스러워. 내 말로는 가게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어머니와 그냥 전화를 끊었고 계속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게 짜증나서 퇴근 후에 가게 앞으로 나가봤어. 우선 밖에서 대충 한번 봐도요. 가게의 컨셉이 불분명했고 무엇을 판다는지 알기 어려운 느낌이 강했어요.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머물렀지만 곧 옆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부동산 아저씨의 말에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빨리 이쪽으로 왔어야 했나 봐요. 거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상권은 괜찮은데 그 앞에 있는 떡집도 어린애들이 싸워서 그런 거겠지만 이전에 있던 샌드위치 가게는 잘 됐어요. 단지 새로운 가게는 장사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파는지 알기 어렵게 영어만 쓰여 있고 새롭게 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것도 없네요. 젊은 부부들이 왜 그렇게 게을러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부부 중 여성 한 명이 혼자 있었는데 여자 혼자 있나요? 항상 남자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서 놀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어서 남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 내부에서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을 보고 사람이 있나 생각했죠. 문틈으로 계속 내부를 들여다봤지만
우리 엄마로부터 나가라는 신호를 기억해 정리를 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안에서 어딘가에서 남자의 얼굴이 훅 보였어요. 나도 몰래 숨을 살짝 쥐었고 몇 번 어디서 본 사진 같은 그 얼굴을 알아냈어요. 신호가 파혼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파혼해서 헤어졌다니. 이게 무슨, 역시나 아예 완전 타인인 부동산 아저씨, 눈으로 보기에도 부부로 보일 만큼 둘 사이는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되는 가게 폐업하고 나가느라 우울해 보이는 얼굴도 아니고 너무 밝고 신나 보였어요. 그러고 골목을 돌아 나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왜 이 사람은 언제나 제 상상을 뛰어넘는 걸까요? 아, 그게 저기 당신도 알았구나. 그 알고 보니까 그냥 거기 남자 쪽 엄마가 허락을 안 한 것뿐이고 둘이 헤어진 건 아니었더라. 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둘이 파혼했고 아가씨 힘들어. 보여서 나랑 우리 엄마랑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연이 자체는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큰 마음 없고 애가 돈에 상처받아서 돈을 벌겠다고 여러 분 가겠는데 1년만 겨우 채웠고 파업 때문에 그를 위로 좀 해주라고 위로하는 것 당신이 뭔가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모양이다. 혹시 나 몰래 또 뭐 돈을 보내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이 참, 무섭게 왜 그러는지.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말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다 봐. 엄마랑 아버지랑 뭔가 작은 문제로 떨어져서 어디에 있다든지 원룸이라도 얻으라고 했거든. 그래도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보증금이 하고 여자애 혼자 사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을 얻으려면 나 돌겠다.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바로 빼줄 1,000만 원이 당신한테 있었어.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월임대료 200을 6개월 동안 안 받고 자리를 내준 거야? 그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 동생만 보여? 여보, 내가 그건 감소하게 생각한다 했잖아.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고 사람을 질리게 해? 나는 파원이 벼슬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가게 잘 안 되고 폐업하고 나가는 순간에도 엉망으로 해놓고 돈 없다고 복구 못한다고 우기더니 그 와중에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용돈이라고 받아갔다고. 남편은 이때부터 쩔쩔매며 말이 마구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파혼은 맞는 말이긴 해. 둘이 놀고 있는 락을 보니까 헤어졌던 새도 없어 보이던데 똑바로 말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고. 그게 신혼집 물 건너가고 그 집에서 반대하는 건 맞아. 그래도 저기 우리 장모님이 가게 해주셔서 그나마 뭘 좀 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쪽 집에서도 조금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장모님께 말해서 가게 좀 더 연장해주면 안 돼? 뭐라고? 아, 내가 그 임대로 낼게. 1,000만 원으로 낼 테니까. 일단 시작할 때까지만 가게 멀쩡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싶어서 말이야. 그 가게 보고 그쪽 시어머니도 우리가 돈이 아예 없는 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나. 봐, 사실 아까 우리에게는 핑계일 뿐이었어. 가게도 붙들고 싶어서 나라를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와, 미치겠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우리 부부 둘의 재산인데 당신이 버리고 다니네. 제게 완전히 정이 털려간 모습을 보이자 남편도 세게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 솔직히 장모님과의 관계도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말이 여기지 3번 출구 쪽도 아니고 6번 출구 쪽이면 더 편할 텐데.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 들러서 얼마나 쿠키를 살지. 괜히 그것만으로 더 기분이 나쁘겠어. 그러니까 애가 출근한 느낌이 나겠어. 나 정말 더 얘기를 못하겠어? 이런 인간과 마주해선 말꼬리를 잡지 말고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야 해. 깊게 파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잖아. 조용히 총각대 갖고 있던 비상금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다 망쳐놓았잖아. 이미 당신은 책임질 상황이었어. 장모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1년 내내 우려먹고
정연이 결혼이 무산되면서 입었던 상처를 생각하면 솔직히 당연히 받아도 되겠죠. 저는 그냥 얘기를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 말을 꺼냈어요. 그래, 그렇게 책임을 넘겨주니까 알아서 해줄게. 나도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얼른 짐을 붙으세요. 뭐, 짐은 무슨 짐이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고 당신도 얼른 와 책임지는 거 그렇게 원하잖아. 당신 말대로 파혼 책임이며 임대료 200대는 가게를 위치 안 좋은 곳에 열게 해준 거야? 되나요? 이건 전부 한글로 작성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내용을 올바른 문법과 표준어를 사용하여 다시 작성해 주세요. 당신이라 이혼하는 걸로 책임져 줄게. 나 전화 끊을 테니까 당장 집으로 달려와. 그리고 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른 집에 도착한 때엔 그 사이 이미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뒀고 남편도 눈치가 빨라서 택시를 타고 아주 빨리 왔다고. 제가 얼른 짐을 싸고 재촉하니 남편이 성질을 냈어요. 다짜고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소리 낮춰. 일단 나는 이미 다 정리할 생각이니까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안방 옷장부터 황해서 옷들을 다 끌어내리고 정말 눈에 띄지 않았어요.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날 본 경관과 남편과의 대화들은 이혼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 그렇게 둘이 서로 맞물리며 이야기하는 동안 금방 배를 놀랐는지도 모르게 마침 잘 될 것 같다 싶어서 바로 뛰어나갔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집 부동산 사장님과 젊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설마 누구길래 부동산 사장님의 얼굴도 이제 모르겠어. 나 집을 내놓을 거야, 팔 거라고. 당신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잘 들어도 당신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적당히 미친 것 같지 않아? 사람 피말리며 제주도 있는데 정연이는 이렇게 일을 갖고 여기까지 끌고 올 거야. 장가에 갔다 와도 자기 집 식구조차 못 끌어낼 정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누군지 머리도 있고 지능도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중요한 건요. 나는 남편과 갈라서 자는 거야? 남편은 이렇게 되어서 제가 괜히 겁을 주려 할 경우 이때 친정엄마까지 불러와 이혼 얘기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온통 인상적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내 뒤에서 숨어있던 것을 직접 마주하니 매우 시끄러웠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얘기 다 들었고 더 할 말이 없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어쩌면 다 좋게 헤어지자 해서니 마음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금 다시 뒤어쓰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말리며 왔는지 모를 거야. 예, 여동생 대우를 못해줬다고 그렇게 나를 망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숨길 코가 없나 서려고 해 그것만 전해두겠어. 그렇지만 사태는 어쩔 수 없어 소송을 일으키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거야. 그런 것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해. 여기서 남편은 주기가 되어 입을 다물었고 필요한 짐들만 엄마와 아빠의 차에 실어서 집을 나왔어요. 여태껏 이러한 상황을 관전만 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저희 친정에 쫓아와서 항의를 했고 더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제가 한마디 해보냈어요. 본인 딸 파한 건 가슴 아프고 남의 집 귀한 딸을 재산의 일부를 빌려가 가게를 열어놓고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돈도 제한 없이 쓰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자라서 그 해 가지고 딸내미를 시집 보내려는 것에 대해 혈안이 되셨다. 죄송한데 제가 어머니의 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 딸이라서 여기 더 계시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험한 말이 나올 거라고 하시고 고소도 하실 예정이에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가세요. 어머니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대든 적이 없어서 무척 놀랬고 질린 얼굴을 하셨고 아버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려다가 저희 아빠가 뒤따라 나오시니 참으시더랍니다. 아무튼 그 두 분은 그렇게 사라졌고 이미 자기들도 자식들 다 망칠 수는 없는지 이유는 그럭저럭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 저를 만만히 생각했는지는 끝까지 세게 자존심 세우고 버텼어요. 막바지에 집을 팔려고 할 때까지 헛소리를 하셨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라니 맞는 생각인지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서 못 참아. 옥수수 알처럼 떨어지듯 정말 후두룩하게 끝내야겠어. 그런 지저분한 상황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좋은 결말을 맞추자. 이혼이 완료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셨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보았어요. 누구도 적극적으로 막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아들이 이러니 저 뒤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신호 없이 말 없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지체 없이 이사 준비를 마치고 도피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과 450년이라도 함께 살 법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비록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을지언정 알아채고 상황을 잘 처리했으니 그만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최대한 추스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엄마. 아버지는 제 기분만 살피기만 하지만 전 이제 조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싫은 인간들은 역시 눈에서 치워줘야 화병이 생길 거라고요. 그럼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